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갖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출범 2달이 안 된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공언한 25%의 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최악의 경우를 피한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의 상황도 나아졌는데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협상의 큰 틀부터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당초 25%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15%로, 역시 25%를 부과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똑같이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앞으로 품목 관세를 매겨도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하는 최혜국 대우도 약속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우리는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과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펀드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합니다. 또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구매가 예정됐던 물량에다 중동에서 수입하던 걸 일부 대체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국은 소고기와 쌀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추가 관세는 미국 측의 강한 반대로 그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나 협상단,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협상의 돌파구가 조선업에서 열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 제안,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을 움직이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대미 투자 펀드 역시 절반 가까이가 조선업에 집중돼 있어서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도 동력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도 미국 현지 협상단도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조선업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선업 재건 협력 계획,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제목부터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이었습니다. 그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변형해 최고 결정권자 마음을 노린 겁니다.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한다며 조선업 재건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1년 수주 선박이 고작 2척일 정도로 조선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 중 최고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 신규 조선소 건립은 물론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 보수까지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돼도 결국 우리 조선 산업이 발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투자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되고 신규 선박 수요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겁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민단체는 크게 환영했는데요.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력 문제랄지 쌀 이런 뭐 여러 이야기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협상단은 일단 객관적인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세계 1위고 한미 FTA로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이제 갓 9개월 된 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불리던 컨테이너 방벽 앞에 시위대 사진까지 한 장에 20만 원 정도 하는 고화질 유료 사진을 살 수도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언론사 공개 사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개방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미국 측 협상단의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처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도 협상 지렛대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수산물도 협상대에 올리겠다고 한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우려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미국도 이를 주시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밤샘 시위까지 벌이던 농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요구해온 디지털 고정밀지도 반출도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협상에선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과 같은 15%로 내려갔지만 한미 FTA 덕에 우리가 2.5%포인트 관세가 낮았다는 걸 고려하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빅3 업체에서 일하는 미국 내 유권자들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우리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우리 협상단 목표는 12.5%. 그동안 일본, EU에는 2.5% 관세가 부과된 반면 한국차는 FTA로 인해 무관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협상단은 초기부터 일본, EU보다 2.5% 낮은 12.5%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15%를 받아내자 미국 빅3 자동차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2.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뭐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결국 더 끌다가는 15%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품질,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실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2.5%의 가격 우위가 사라져버린 만큼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15% 관세 적용으로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5조 6천억 원에서 7조 5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관세 협상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미국의 청구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이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국내 총 생산의 2.3%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도 5%까지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한미 국방장관의 첫 통화에선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거론됐는데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의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로 넓히고
재정적 부담은 한국과 나누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인데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압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때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이 갖는 공동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Focus on the bigger picture because we are in increasingly dangerous times and we need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not weaken it. 주한 중국 대사관은 당장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고 견제에 나섰는데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